추론하며 듣기 설명해 줄게. 담화는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야. 또 담화에는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이 뭐냐면은 담화의 맥락의 설명, 담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요소를 말하는데 같은 말이라도 담화의 맥락에 따라 전달하는 의도가 다를 수 있어. 또 담화의 종류에는 상황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또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또 담화의 목적과 주제가 상황 맥락이야. 또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는데 이것은 세대, 성별, 지역 이런 게 사회문화적 맥락이 돼. 추론하며 듣기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아니라 숨겨진 의도와 관점, 가치관 등을 파악하며 듣는 것을 말해. 또한 말하는 이의 의도, 관점, 가치관을 추론할 때 우리가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며 듣잖아. 말의 내용과 함께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관한 정보나 관계 등 담화의 맥락을 파악하며 들어야 해. 또 말하는 이가 사용하는 표현에 유의하며 들어야 되는데 말하는 이가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 몸짓, 말의 빠르기 등에 유의하며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몸짓은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 비언어. 그 다음에 말의 빠르기 같은 것은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해. 행동이 몸짓이 이제 비언어, 언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안일비자야. 말하는 이가 사용한 표현을 바탕으로 의도를 추론할 때는 질문으로 관심을 유도하거나 천천히 말하며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표현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는 이의 관점과 가치관을 추론을 하는데 화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는 이의 관점, 가치관을 추론할 수 있어. 2-2 추론하며 듣기에서 보면은 영양교사의 강연이 있었지? 바로 우리가 바람직한 식습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주제가 청소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특징이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지? 여기서 준언어, 비언어. 자, 비언어는 행동이라고 그랬고 준언어는 속도, 어조, 성량 뭐 이런 게 준언어적 표현이야. 4-1 추론하며 읽기를 볼게. 추론하며 글 읽기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떠올려 보며 읽는 방법이 추론하며 읽기잖아. 우리가 읽는 글은 글쓴이가 생략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글쓴이가 자신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추론하며 읽는 자세가 필요한 거야. 추론하며 글을 읽을 때의 효과는 글을 적극적 태도로 읽을 수 있고 또 능동적인 읽기 습관을 기를 수가 있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나오기 좋아. 우리가 추론하며 카드 뉴스 읽기를 보면은 읽는 이에 관련된 것은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과 경험이고 카드 뉴스에 드러난 정보를 보면은 뉴스 문구, 사진이나 그림, 표나 그래프, 장면 배치 순서 등이야. 또한 우리가 글에서 추론할 내용을 보면은 읽는 이가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며 글쓴이가 생략한 내용 또는 비유, 함축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내용, 대상이나 주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 이런 것을 추론하면서 읽으면 돼. 또 추론하며 글을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읽는 이의 경험, 배경 지식 중요하다고 했지. 또한 글에 나타난 정보로는 우리가 제목이나 소제목, 글의 구조, 설명 방식, 단어, 문장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추론할 수 있어. 아까 여기 보면은 추론하며 카드 뉴스 읽을 때 장면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된 정보를 추론할 때 생략된 내용, 이어질 내용,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 이런 거 추론하면서 읽으면 돼. 4-1 추론하며 읽기 피하고 싶은 징크스와 해야만 하는 루틴. 갈래는 설명문이었어. 주제는 루틴과 징크스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특징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독자 이해를 도왔잖아. 구체적으로 막 테니스 선수들 나오고 그랬지.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을 했는데 이 비교는 비슷한 점, 대조는 다른 점 굉장히 중요하다. 소제목을 통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어.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글의 구성을 보면은 처음은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기 위해 고집하는 특별한 버릇이 있다고 했지. 중간 1은 루틴은 목표 행동을 하기 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이고 징크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해 집착하는 행동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거야. 여기 보면은 루틴과 징크스를 가지고 지금 대조시켰지. 얘는 긍정적 결과, 얘는 부정적 결과.
또한 루틴은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해 일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여주기에 꾸준히 루틴을 활용하면 전문적인 실력으로 이어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했어. 또한 출제 포인트 볼게.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은 공통점은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그 비교 전개 방법의 비교야. 또한 차이점 여기 부분이 대조인데 바로 이런 루틴과 징크스의 다른 점을 설명하는 부분을 대조라 그래. 긍정적 결과를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으로 늘 하던 대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나오고, 징크스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그러니까 루틴은 해야만 하는 행동이고 징크스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니까 다르지. 그래서 해가 되는 결과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대. 루틴과 징크스 여기 대조 사용했다는 거 중요해. 또 공통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비교를 사용한 거 중요하고, 또한 강민이가 글을 읽으면 추론에 활용한 요소를 보면은 글의 제목, 배경 지식,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글의 구조나 설명 방식, 문장의 의미, 문장의 의미 두 개, 다 문장의 의미네. 이렇게 해서 얘가 추론에 활용을 했는데, 강민이가 글의 제목을 보면서 이 글은 징크스와 루틴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글쓴이는 루틴과 징크스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자, 이 부분이 바로 제목을 보면서 추론한 거야, 강민이가. 또한 강민이가 머릿속을 정돈해서 경기에 집중하려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던 이 선수의 인터뷰가 생각나. 자, 이런 인터뷰가 생각나. 여기 부분이 얘가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 배경 지식을 사용을 했어. 글쓴이도 이러한 행동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또한 얘가 단어를 보면서 루틴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단어들을 보니 글쓴이가 루틴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분명해 라고 해서 바로 단어의 의미도 추론했고, 또한 단어를 보면서 글쓴이의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추론했지. 또 문장의 의미를 보면서 이 문장으로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관련된 루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글쓴이가 루틴의 다양한 종류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문장의 의미도 추론을 했고, 글의 구조나 설명 방식은 글쓴이는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 차이점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어. 여기가 바로 글의 구조와 설명 방식이야. 루틴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려고 징크스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했어. 문장의 의미는 이 문장을 보니 글쓴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시작된 루틴이라는 개념을 실생활까지 확장하고 있어. 결국 글쓴이가 하려는 말은 실생활에서의 루틴과 관련된 것이겠지? 이런 식으로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했어. 문장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일을 루틴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이 문장에도 루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네 하면서 글쓴이의 관점을 또 추론을 했지. 여기 부분이 출제 포인트라서 중요해. 주장하는 글쓰기 이어서 설명해 줄게. 주장하는 글의 개념과 종류는, 먼저 주장하는 글의 개념은 주제에 관해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밝혀 쓰는 글을 우리가 주장하는 글이라고 해. 자, 주장하는 글의 종류에는 논설문, 연설문, 건의문, 비평문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은 주장을 뒷받치는 근거가 타당한지, 또 주장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는지,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해. 또한 주장하는 글 쓰기의 과정을 보면 이 순서 중요하다고 했지. 먼저 계획하기, 그 다음 내용 떠올리기, 그 다음 근거 마련하기, 그다음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각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도록 해. 주장하는 글쓰기 계속 이어서 설명해 줄게.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근거는 반드시 타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어. 여기서 타당성은 뭐냐면은 주장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거고,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은 신뢰성을 말해. 설득력을 높이는 근거 제시 방법은 근거를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또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연구 자료 등 그 출처와 함께 제시하여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비평문은 작품에 관한 평가 및 의견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한 글인데, 비평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작품을 평가할 때는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했지.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품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면 좋아. 설득력을 높이는 표현 방법은 읽는 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글을 시작하면 좋고, 또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모호한 내용을 명확한 단어로 표현하면 좋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는 등 인상 깊은 표현을 바탕으로 주장을 나타내면 돼.